네, 건강 이상설에 휩싸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오후 5시에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전격 사퇴 선언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이 나왔습니다만 일본 쪽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좀 대세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 현지 연결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퇴 선언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뭐 그 많이 나오던데 그렇게 보세요, 교수님? 네, 주된 미디어들의 보도들은 사태 선언보다는 가을에 2차 대유행을 위한 코로나 대책을 이야기할 것 같고, 네. 그렇지만 이제 국민들에게 건강 이성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장이 될 것이다라고 어, 하는데, 아마 예. 주변에서는 남은 1년의 임기를 다 할 거라고 이런 식으로 정보를 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자회견의 테마는 그러면 코로나 대책이 되는 거고, 그러면 거기서 나 아직 건재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몸으로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뭐 그렇죠. 먼저 이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음. 아마 이것은 사임이라기보다는 어떤 건강 이상설이라든지 최근에 지지 문제에 대해서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 공식적으로 어. 등장하겠다는 것을 이미 좀 표명을 했던 이런 하나의 시나리오였던 것 같습니다. 사임이라면 기자회견 형식이 아니라 전격 발표 이런 식으로 갔을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말씀은? 그렇죠. 어떻게 예. 보면은 2007년에 이어서 두 번째 사임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것은 좀 불명예스러운 것을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할 필요는 없었겠죠. 아하, 그렇군요. 근데 건강이 그 정도로 안 좋습니까? 네, 실제 아베 수상은 뭐 어렸을 때부터 이 대장염을 가지고 있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네. 또 2007년에도 그 문제로 일단은 사퇴를 했었는데, 네. 최근에 보면 건강 이상설은 사실인 것 같고요. 예, 음. 총리 주변이나 자민당 내에서도 증언들이 많이 있고, 예. 또 치료를 받고 있는 개요 대학 병원의 의사들에게서도 이 직접 언급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음흠. 병은 궤양성 대장염이 재발한 것이고 새로운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보도인 것 근데 같습니다. 최근 며칠간에는 뭐 오후에 출근하고 그러니까 그 근무도 제대로 이제 못 썼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버틴다고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가요? 글쎄요, 이게 건강 문제를 아무리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예. 이미 이제 아베 수상의 건강 이상설이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더 이 기자회견을 해서 전국이 안정되기보다는 음. 포스트 아베가 누군가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전국이 더 불투명해지고 가고 있는 거고요. 어. 국민들은 오히려 퇴진을 하기로 요구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더 촉투를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 대한 설명이 되기보다는 앞으로 일본 전국을 더 혼미하게 만들 수 있는 좀 음. 그런 기자회견이 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임기가 내년 9월까지라면서요. 그러면 만약에 임기를 채우겠다고 그 선언을 하고 근데 건강은 안 좋고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하면 그러면 자리는 보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한테 역할을 맡기는 이런 시나리오까지도 뭔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건강 이상설은 나왔고 예. 이게 새로운 치료 방식으로 해서 지금 매주 월요일 날 병원을 가고 있는데 네. 아마 9월 말까지는 일단 치료를 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지만 이제 병원에 개요병원 처음 가기 전에 예. 아소 이 경제부총리를 만나고 갔던 것들은 예. 치료가 되지 않으면 언제 그만둬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될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아하. 그 이후에 대해서는 일단 아소 재무장관이 경우에 따라서는 임시 권한대행이 된 이후에 이 음. 퍼스트 아베의 전체적인 어떤 시나리오를 나름대로 합의를 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라도 9월 말 전후로 해서 음흠. 실제 언제 사임을 해도 뭐 이상하지 않는 정국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기자회견이 모든 걸 깨끗이 끝내는 기자회견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자, 그러면 그 아베 이후 아베 후계자로 지금 거론되는 인물은 누구예요? 실제 지금 일단은 프로세스를 보면 아베 수상이 정책 사임을 하고 그러게 되면 중도 사퇴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아소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되 예. 하지만 이 아소 경제부총리 가지고는 수상보다 더 인기가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자민당 총재 선거를 긴급하게 갖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제 포스트 아베로 주되기 지금까지 거론된 사람은 가장 인기가 있는 사람은 이시바 전 방위 장관이고 음. 그리고 아베 수상이 후임으로 생각했던 사람은 키시다 후미오 전 외상인데 예. 하지만 아베 수상이 계승을 하려고 했던 키시다 씨는 아직도 인기가 올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이 둘의 대립구도 속에서
후자에게 가지 않는다면은 지금 현재 유력설로 급부상하고 있는 게 수가 지금 현재 관방장관이죠. 네네네. 이 수가 관방장관은 오히려 아베 수상의 현재 정책을 유지할 수 있고 현 체제를 1년 정도 지속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베 수상의 뒤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오히려 자민당 내에서는 수가 관방장관 계승설이 급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시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베의 정적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던 사람 아닌가요? 원래 지금 현재 자민당의 많은 정책들은 이카이 간사장 네. 그리고 수가 관방장관 그리고 이 정점이 아베 수상에 있어서 네. 이 세 사람이 많은 운영을 해왔고 예를 들면 카지노 비리 문제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검찰총장 임명 문제라든지 네. 그리고 고트 트래블 이런 모든 정책을 실질적으로는 수가 관방장관 이카이 간사장 해왔기 때문에 예. 아마 아베 수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름대로 경쟁 관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베 체제를 뒷받침해 왔던 사람이 수가 관방장관이었다고 봐야겠죠. 예, 그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스가 요시히데의 관방장관이 일단 그럼 남은 1년을 어떤 맡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1년 후에는 또 이제 모르겠네요. 그럼 자민당 안에서 상당한 어떤 권력 투쟁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러겠죠. 일단은 수가 관방장관이 계승을 하기 위해서는 총재 선거를 하더라도 예. 실질적으로는 지방 의원들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되면은 아베 수상이 가장 원하지 않는 즉 이시바 전 방위상이 될 확률이 많은데 결국은 중의원 참여형 국회의원들만 가지고 하는 부분 총재 선거를 하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가 관방장관에게 가게 된다는 것은 1년만 한정해서 수상을 해달라는 아마 이런 보증하에 권한이 갈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내년 9월에 총재 임기가 끝나고 10월에 중의원 선거 때는 아마 시나리오 상으로는 키시다 전 외상이 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라라고 하는 게 아마 서로 이면 합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아베 신조 총리의 거취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 이야기는 그의 거취에 따라서 한일 관계가 어떻게 조정이 되는가 바로 이 문제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스가 장관이나 이시바 시게루 전 어떤 그 방위상이라든지 키시다 후미오 전 외상 같은 경우 각각의 경우 한일 관계가 어떻게 조정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한일 관계에 나름대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은 이시바 전 방위상 같은 경우는 한일 관계 개선, 북일 국교 정상화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아, 그래요? 또 키시다 후미오 전 외상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자민당 내에서 가장 온건파로 해서 한일 국교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이케라 내각의 후위계자이기 때문에 이 둘은 어떤 형태가 됐든 한일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죠. 하지만 지금 현재 수가 관방장 같은 경우는 아베 수상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일 관계에 대한 특별한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떻게 되면 한국 입장에서는 가장 계승을 해서는 안 되는 수가 관방 쪽으로 뱉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별로 좋지 않은 시나리오죠. 그렇군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베 신조 총리가 그렇게 그 건강이 안 좋다면 물러나는 게 순리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고 버티는 데에는 뭔가 여운이라고 미련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기를 어떻게든지 이어가서 꼭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근데 그 개헌은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는 이미 많이 나온 것 같던데. 그렇죠. 아베 수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본 보수, 정통 보수를 계승하고 있는 사람인데 2007년에도 정권을 던졌는데 이번에도 다시 던지면 이것은 불명예지요. 지금 문제는 건강설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도 자민당 내에서 다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수상 본인이 사퇴할 의사가 없는 거죠. 결국 그렇다면 이 수상은 지금 현재 아베노믹스도 끝났고 헌법 개정도 물 건너갔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내년 올림픽을 어떤 형태로든지 개최를 하게 되면 즉 예를 들면 올림픽을 축소해서라도 즉 일본 선수에다가 혹시 재정을 지원하면 아프리카라든지 개발도상국에서는 오겠죠. 그 정도로 해서라도 나름대로 올림픽을 개최했다고 한다면 자기에게는 마지막 명예회복이 되는 거고 나름대로 레거시 뭔가를 남겼다고 하는 것이 기록으로 남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퇴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일본 정통 보수가 막을 내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베 수상 입장으로서는 마지막까지 치료를 하면서도 계속 속도를 하겠다. 아마 이런 모습을 보이겠죠. 지금 코로나 상황 봐서 내년에 그 올림픽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죠. 국민들은 올림픽이 불가능한 걸 알지만 일단은 백신만 사들이면 해결됐다라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 지금 올림픽이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일본 경제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아베 정권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노선을 계속 견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였습니다.